일본인 이야기 사엔드 인디언밥. 드디어 임진왜란이라 불리는 히데요시의 조선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1591년 12월 25일입니다. 이날 히데요시는 히데스고에게 간파쿠 직을 물려주고 스스로 다이코가 되면서 이듬해 고려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가라이리의 기치를 내걸고 이 전쟁의 1차 목표가 고려조선, 당대명으로 상정되는 이른바 중화문명권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263피. 최근 임진왜란 연구들을 보면 히데요시는 전쟁 발발 이후 어느 시점부터 황제의 나라인 명나라에 대해 자신이 일본 국왕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것보다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생기는 이익을 얻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히데요시 자신은 명나라와 별개로 중화황제가 되어 해상제국을 건설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96년 양측이 오사카성에서 면담할 때에도 자신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한반도 남부를 할양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64피. 1592년 5월 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한양에 입성합니다. 이 소식이 히데요시에게 전달되기도 전 5월 6일에 히데요시는 첫 번째 부인인 기타노 만도코로에게 9월에는 명나라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 초기 히데요시의 낙관적인 전황 예상이었습니다. 가토는 실제로 고니시보다 조금 늦게 한양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먼저 들어온 것처럼 꾸미기 우회 보고서 날짜를 하루 앞당겨 5월 2일로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데요시는 자신이 조만간 직접 조선으로 건너가서 명을 정복한 뒤에 고요제이 덴노를 베이징으로 옮길 것이며 그 다음에는 천축인도를 칠 것이라는 구상을 담아 동중국해 연안지역 재편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진족을 경계하기 위해 만주 국경 지역에 있던 조선과 명의, 정예병들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 남진하기 시작, 또한 일본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66피.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 이순신 등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상과 승전 역시 히데요시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593년 1월 8일에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고 1월 26일에 벽제관 전투가 발발하여 일본군의 최전선이 평양과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593년 4월 일본은 명측이 강화사절을 파견하고 조선에서 명나라 군대를 철수하면 일본군도 한양에서 철수하고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돌려보내겠다는 화해 조건을 내세웁니다. 268피. 1592년에 동남아시아 섬나라, 즉 아유타야 왕국의 나레수한 왕이 명나라를 도와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제안하나 중간에 명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결국 이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누르하치가 조선을 돕겠다고 한 것에 대해 명나라 조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여 조선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누르하치가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명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계산이었을 터입니다. 16세기에 아유타야 왕국을 지배하던 버마퉁구 왕조의 인질로 가 있다가 돌아와 왕이 된 나레수아는 버아, 캄보디아에 맞서 아유타야를 독립시켰습니다. 한때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인질이었다가 풀려난 뒤 와신 상담 끝에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나레수아는 일본의 조선 침공 소식을 듣자 버마 캄보디아와의 대치 상태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협공을 제안한 것입니다. 271피. 1596년 산 펠리페오 사건과 나가사키 26성인. 일본의 나가사키 26성인 기념관 홈페이지에는 1617세기 일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가톨릭 신자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파시오 신부가 남긴 편지에 따르면 1584년 나가사키 주변에 조선 출신 가톨릭 신자가 2000명가량 있었고 1610년에는 조선인 신앙단체가 나가사키 이세마치의 산 로렌소 교회를 세웠으나 1620년에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 아마도 개종했겠습니다만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을 터입니다. 273피.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대륙을 공격한다는 오다 노부나가의 유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톨릭을 절멸시키고 조선을 정복한다는 두 가지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숙제로 남긴 채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도요토미 정권도 종말을 향해 나가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과 조선이라는 히데요시가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과제가 결합된 실체가 바로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 17세기에 겪은 일은 200년 뒤에 한반도에서도 되풀이됩니다. 조선 왕조 역시 1819세기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선이 가톨릭 신자들을 절멸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망해버린 것입니다. 275p 1596년은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교섭이 결렬된 해이자 가톨릭 신부 추방령이 내려진 1587년에 이어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대규모 가톨릭 탄압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세력 척결과 조선 정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히데요시는 1596년 말에 가톨릭 신자 26명을 학살하고 1597년에 조선을 재침공정유재란합니다. 276p 1617세기 일본을 둘러싼 유럽의 정세에서는 가톨릭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대 프로테스탄트 국가 네덜란드, 영국의 갈등뿐 아니라 예수회와 프란치스코회 같은 가톨릭 수도회 간의 갈등도 치열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 있던 유럽인들의 이러한 종교적 분열 덕분에 일본이 대응할 여유가 생겨서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포르투갈의 공격은 잘 막아냈지만 내부 분열 때문에 결국 1511년에 멸망한 말라카 왕국과 비교됩니다. 말라카와 일본은 모두 자체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지만 두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말라카는 식민지가 되고 일본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19세기에도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서구 열강의 최종 목적지가 청나라이다 보니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한국인 몽골인의 의지가 베트남인 독일인보다 약해서 한반도와 몽골이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사 연구자인 최병욱 선생은 중남아시아사 전통시대에서 베트남과 버마가 유럽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과 태국이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서구 열강이 품은 의지의 강도 차이로 설명합니다. 278p 종교를 앞세운 유럽 세력의 진출은 거부하지만 종교와 분리된 유럽 세력과의 무역은 유지하고 싶다는 히데요시의 뜻을 확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280p 히데요시는 1591년 처사들 스루마스가 요절한 뒤에 일본의 지배권을 조카인 히데스구에게 위임한가 있지만 1593년에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히데스구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히데스구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어 그를 고야산에 유배 보냈습니다. 급기야 1595년에 그와 일가족을 몰살하고 이들의 집단 묘지에 짐승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히데요시 일생에서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아들 히데요리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다고 해도 외아들이 아직 갓난아기인 상태에서 믿을 만한 친척인 히데스구를 척결해버림으로써 히데요리의 방패막이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층민에서 출발해서 덴노 바로 아래 지위까지 출세한 자신의 행운을 너무나도 믿었던 듯 싶고 명나라를 단숨에 정복해버린다는 꿈이 무산된 데에서 자신의 행운이 다했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85p 히데요시가 국내 정치 질서를 재편한 이듬해인 1596년 8월 중순에는 명과 조선의 사신들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히데요시는 명 측과는 조선 4개 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감한무역을 재개하는 한편 조선과는 1590년의 복속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조선이 사과한다면 화의에 응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측은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는 대신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라는 요구를 내세웠고 조선으로서는 1590년의 사절단이 단순히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히데요시는 명이 자신을 책봉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선 측이 왕자를 보내 사과하지 않은 것은 무례하다는 이유로 조선을 재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가 1596년 9월입니다. 이듬해 1597년 5월부터 대규모의 일본군이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1592만 1593년에 점령하지 못한 전라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정유재란의 발발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명정복이 아니라
이미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했던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무력으로 확보하여 명과 조선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대규모의 코 사냥이 이루어지는 등 전쟁 양상이 임진왜란 때에 비해 가일층 잔인했습니다. 287피.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1년 뒤인 1598년 8월 18일 히데요시가 62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일본군이 조선에 계속 주둔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히데요시는 사후에 다이묘진이라는 신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288피. 히데요시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역사에서 말소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원래 교토조정의 궁녀로서 귀족과 사통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덴노 가문 또는 신으로부터 이어지는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서 신하치만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히데요시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가 시작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고 그에 따라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90피.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도 끝맺지 못하고 유럽과의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남겨집니다. 이에야스는 조선과는 국교를 재개하는 방향을 택하고 유럽 문제에서는 교역 상대국을 이베리아 반도의 가톨릭 국가세어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이 그 후 거의 300년간 일본의 대내외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291피. 육장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선택. 스페인, 포르투갈 vs 네덜란드, 영국. 히데요시 사후에 일본과 가톨릭 세력의 움직임. 도요토미 히데요시 치하에서 탄압을 받던 가톨릭 세력은 떠오르는 정치 지도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하던 이에야스로서도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스페인의 식민지 무역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부들의 포교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초기에는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야스 역시 머지않아 히데요시와 같은 입장이 됩니다. 다만 히데요시 때와 달리 이에야스에게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와 영국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299피. 1599년 윤 3월 3일에는 마에다, 가문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오사카에서 사망합니다. 히데요시 정권의 5대 실권자인 고다이로 가운데 이에야스의 독주를 지지하던 그가 사망함에 따라 권력의 축은 한층 더 이에야스 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행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권력은 점점 더 이에야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00피. 1600년 9월 15일에 일본을 서부와 동부로 가르는 중간 지점인 세키가하라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이시다 마스나리 및 고니시 유키나가의 서군에 승리함으로써 이에야스는 천하인이 됩니다. 물론 이에야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주군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세키가하라 전투의 명분은 이시다 미스나리와 오타니, 요시스고 등 주요 다이묘의 모반을 집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상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전투가 아니었기에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도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지위는 보존됐습니다. 303피.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하던 에도 시대에는 막부를 창시한 이에야스에게 맞선 이시다 미스나리를 소인배 악당으로 치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 호리바쿠스이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히데요리를 지킬 힘을 미처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것이 도요토미 가문에는 불운이었고 도쿠가와 가문에는 행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에 대등하게 맞섰고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차지한 것은 어찌 보면 하늘의 뜻, 다시 말해서 행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305피. 호리바쿠스이의 이러한 세키가하라론이 역사의 법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설가의 한낱 궤변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합리적인 이유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과정을 되맞추는 것이며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과 인간 세상의 우연적인 측면을 무시한 기계적인 세계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306피 1600년 네덜란드와 영국의 등장.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난 1600년은 유럽 남서부의 이베리아 반도 국가를 대체할 유럽 국가로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일본에 등장한 획기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히데요시에게는 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1599년에 마에다 도시이에가 죽은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310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출항한 네덜란드의 리프데오가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 1600년 3월 16일 분고 지역의 우스키에 표착합니다. 항해장인 윌리엄 애덤스는 간토 지역의 미우라군의 영지를 받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도쿠가와 막부에서 조선술, 기하학, 지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1611년에 자바에 거주하는 영국인에게 편지를 보내자 이 편지에 자극받은 영국 동인도회사가 1613년 국왕 제임스 1세의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도착하여 이에야스로부터 무역을 허가한다는 주인장을 수령합니다. 311피 이에야스의 긍정적인 신호를 받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히라도에 무역사무소인 상관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초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은 무역 거점이라기보다 포르투갈 스페인 세력을 북동, 유라시아 동해안 일대에서 몰아내기 위한 군사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히라도에서 수출되는 일본 상품은 은, 철, 조총, 도검류, 노예, 선원, 용병 등이었으며 특히 용병은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에서 스페인과 싸우는데 동원되었습니다. 314피 1619년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스페인을 물리치기 위해 공동방어협정을 맺고 공동함대의 모항을 히라도에 두기로 협의했습니다. 마카오의 포르투갈, 마닐라의 스페인, 히라도의 네덜란드, 그리고 이 3대 유럽 세력이 충돌하는 무대인 타이완. 이런 구도가 1600년대 초에 북동 유라시아의 동해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은 네덜란드와 영국을 일본에서 추방하라고 막부 측에 요구합니다. 막부는 1621년 7월 28일에 네덜란드와 영국 상관장에게 일본인 노예 용병 수출 금지, 군수품 수출 금지, 일본 근해에서의 해적 행위 금지라는 세계조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영국 동인도회사는 1623년에 히라도에서 철수했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기존의 무역 형식을 바꾸는 것으로 명령에 순응했습니다. 315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신 영국과 네덜란드를 유럽의 카운터파트로 결정했습니다. 두 나라 가운데 영국은 일찍이 철수했지만 네덜란드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구 세력은 청나라와 일본 양쪽 모두와 교류를 가졌지만 청나라는 이들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배운다는 태도를 좀처럼 취하지 않은 반면 일본인들은 나가사키 데지마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상관을 통해 유럽과 세계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덕분에 일본은 같은 시기 동중국해 연안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고 미흡하나마 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라스무스는 유럽뿐 아니라 17세기 일본의 지적인 르네상스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6피 나가사키를 직할 통치하고 한 달 뒤인 1603년 2월 12일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의대장군에 임명됩니다. 이에야스는 1년 전만 해도 히데요리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는 예를 차렸고 1603년 정월에도 자신에게 인사하기 위해 모인 다이묘들에게 먼저 히데요리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라고 명한 뒤 2월 8일에 자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에 정의대장군에 임명된 뒤로 이에야스 본인은 물론이고 다이묘들도 더 이상 히데요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도쿠가와 막부의 거점이 될 에도성 공사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토와프 제도가 실시되고 석 달 뒤인 1604년 8월에는 다이묘들에게 각자의 영지에 포함된 마을 단위의 징세장부인 고초와 영지의 지도인 구니에즈를 막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전달되고 이 명령대로 지도가 제출됩니다. 막부의 권력이 이에야스의 직할령을 넘어 일본 전역에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18피 네덜란드 마이너스 포르투갈 전쟁과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국내 정치를 장악하고 국제관계를 정비하던 1602년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성격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02년 3월 20일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 제국의 패권에 도전한 이른바 네덜란드 마이너스 포르투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일으킨 80년 전쟁 1568만 1648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전쟁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서 네덜란드령 브라질에 대한 포르투갈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데나흐 조약 1661이 체결될 때까지 60년간 이어졌습니다. 319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오늘날 거의 전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랄산맥 서쪽 지역, 터키와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 심지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서도 선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바이킹이나 후기 외고와도 비교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던 셈입니다. 321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할 무렵 1602년 12월 4일에 발리냐노가 일본을 떠나 마카오로 향합니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의 치세를 모두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가톨릭을 일본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지 적응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마카오에 간 후 일본에서 들려오는 잇따른 순교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목표가 끝내 달성되지 못하리라는 우울한 예감과 함께 그는 1606년 1월 20일에 마카오에서 병사합니다. 321피 이 시기에 일부에서 활동하던 가톨릭 신부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이들이 일본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경멸의 자세를 보였든 또 자기 수도회 내부에서나 다른 수도회들 사이에서 우호적이었든 경쟁적이었든 결국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치는 것을 보면서 종교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324피 사명대사는 1605년 3월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면담을 갖고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사명대사와 만난 다음 달인 4월 16일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들 히데타다에게 정의대장군직을 물려줍니다. 도쿠가와 가문이 쇼군직을 세습한다는 질서가 확립되는 순간입니다. 그 후 이에야스는 일찍이 자신의 거성이던 승푸에 새로운 성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며 마쿠에서 일본을 통치합니다. 이를 오고쇼 정치라고 합니다. 327피 1606년 7월 국교 재개를 위해 파견한 회답 겸 쇠환사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쇠환하기 위해 파견한 사신도 1607년 윤사월에 에도에서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승푸에서 이에야스를 만나 최종적으로 국교 재개에 합의합니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은 1609년 5월에 기유약조를 체결해 공식적으로 국교를 재개하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기유약조에 따라 부산에 외관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두 나라 간의 공식 교역지가 됩니다. 329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국내외에 지배 질서를 정비해 가던 1605년 4월 12일 고요제이 덴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내대신에서 좌대신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쇼군이 된 히데타다가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인 내대신이었으니 덴노로서는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직 세습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도요토미 가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중세와 근세 일본에서 덴노와 쇼군, 그리고 실권을 가진 그 밖의 영주들 간의 관계는 꽤 미묘했습니다. 덴노가 쇼군을 비롯한 무사 집단의 모든 실권을 빼앗기고 형식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29피 이에야스는 아들에게 정의대장군직을 물려준 뒤에도 오고쇼로서 예수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장급 인물들을 잇따라 만나며 이베리아 반도의 두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과 무역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두 나라가 탈락하고 네덜란드만 남게 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종교와 무역이라는 두 개의 목표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는 것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쿠가와 막부 역시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330피